영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영양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영양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그 오용되는 것도 있고 잘못 쓰는 데가 많아서 참 그런데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그거는 가장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포괄적인 개념으로 능력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뜀뛰기 능력, 수학 푸는 능력, 말하는 능력 이런 게 다 능력에 포괄되지만 그 다음에 재능이라는 말도 있어요. 적성, 재능, 그렇죠. 능력. 적성이라는 것은 그 성격 심리학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심리학적인 그 용어고 재능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말해요. 아, 예를 들면 이제 스케이트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을 잘하잖아요. 네네. 그 재능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손흥민 같은 경우는 아주 재능이 축구에, 있잖아요. 축구에. 축구에 재능이 있죠. 그러나 골프는 잘 못 칠 거란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수하게 어떤 기능을 빠르게 배우는 능력을 재능이라고 특화돼서 말하고 있죠. 네네. 그러니까 역량은 그럼 뭐냐? 역량. 역량은 타고나는 거예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분석적 사고력 이런 거는 타고나요. 개념적 사고력 이런 거 타고나잖아요.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것도 타고나요. 성취지향성 이런 거 타고납니다. 정직 성실성 이런 것도 거의 타고나요. 그거를 역량 요소로는 forward looking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미래지향성 앞 멀리 보고 지금 준비하는 성향도 다 타고납니다. 그다음에 학습 능력은 내가 뭔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잘못됐다 싶으면 깨닫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른 방향을 생각하는 거고요. 다른 솔루션을 생각하는 이런 성향도 사실 타고나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높은 성취를, 사회적 성취를 이룩한 사람들을 보면 비슷해요. 아, 거기 오르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회적 성취를 높이 낸 사람들의 그 특성을 조사했어요. 학자들이. 심리학자들과 경영학자들과 인사 컨설턴트들이 네네. 짧게는 한 50년, 길게는 한 100년간 이렇게 연구해 왔어요. 네네. 그랬더니 사회적 성취가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갭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갭을 여러 용어로 쫙 표현하다가 그것을 영양 요소라고 하자. 아, 이렇게 영양 요소란 단어를 아예 만드신 만드신 거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영어로는 competence factor라고 팩터. 말이죠. 네. competence factor를 처음에는 한 50개쯤 하다가 그걸 점점 줄여서 필요 없는 건 다 빼고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과 사회적인 높은 성취를 이룩한 사람, 그러니까 하이 퍼포머죠. 네네. 그다음에 에버리지 퍼포머가 있죠. 네네. 평균적인 사람과 네. 요 갭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해서 예를 들어서 성취 지향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 성취가 높아. 아, 그리고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요 갭을 그 컴피턴스 팩터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수십 개씩 해다가 점점 줄어서 한 20 몇 개까지 줄었다가 지금은 10 몇 개로 줄어드는 거죠. 교수님께서 이 책에서는 16개를 얘기해 주시는데 이제 주요한 요소로 뭐 도구적 역량, 추상화 역량, 그다음에 목적 지향적 역량으로 각 3개씩을 하시고 보조적 역량 7개에서 총 16개인데 맞아요. 그거를 약간만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이제 크게 보면 그 역량 구분이 있어요. 하나는 도구적 역량군이 있고 한 인간은 그렇게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역량을 발휘하는 수준이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상황에 바뀌기 때문에 태도나 말하는 거나 뭐 이런 거는 다 바뀌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역량 요소는 그냥 타고난 대로 죽을 때까지 계속 가요. 어렸을 때는 많이 바뀌죠. 네.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인이 돼가지고는 이제 거의 바뀌지 않는데 그럼 어쩌다가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어요. 라틴어로 메타노이아라고. 메타노이아?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확 도는 거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 사도 네네. 바울이 빛을 나를 따르라.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것처럼 그 메타노의 그 마하트마 간디가 모한다스 간디에서 마하트마 간디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일반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게 잘 바뀌지 않죠. 그냥 타고난 대로 계속 가죠. 근데 도구적 개념 그래서 영양이라는- 도구적 영양군이 있어요. 영양 요소 군이죠. 그거는 타고날 때 머리예요. 머리. 그러니까 지능? 한마디로 말하면 IQ? IQ, 네, 지능 같은 거. 지능 네. 같은 거. 그거 타고나요. 그건 아주 좋은 IQ를 가지고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IQ는 잘 바뀌지 않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IQ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마디만 해도 두 개를 깨우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사실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 그 도구적 영양 요소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타고날 때 좋은 망치를 가지고 타고난 거예요. 망치. 망치. 도구적 영양은 망치와 같다. 망치와 같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죠. 망치를 갖지 못하고 태어난 애들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망치를 좋은 망치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용하느냐에 다르겠죠. 따라서 네. 다르죠. 그다음 추상화 영양군이 있는데 거기도 세 개가 있는데 그 영양군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망치를 어디에다 써야 될지를 잘 골라서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아, 그게 추상화 영양. 왜 추상화하느냐 하면 복잡 다단하잖아요, 세상은. 네. 그런데 복잡 다단한 속에서 핵심적인 요소와 변수들이 딱 있어요. 그것에 나머지 거는 다 따라다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 사회를 움직이는. 네네.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망치로 쓸 수 있는 데가 여기다. 이렇게 골라서 거기를 잘 찾아가는 힘이 바로 추상화 영양이에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창의성이 포함되고 학습 능력이 포함되고 미래지향성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중요한 요소들이 다 추상화. 다 들어야죠. 추상화 영양에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역량, 능력 이런 것들을 진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데에다가 쓸 수 있는 데를 찾아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그 추상화 역량도 이게 타고난 거거든. 타고나요. 네. 그 타고난 것이 이렇게 딱 잘 맞아야만 사회적인 성취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게 해서 타고난 것을 잘 하는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룩하느냐? 그것 못해요. 아, 사회적으로 높은 성취를 이룩하려면 반드시 목적지향적 영양군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줘야 돼요. 목적지향적 영양군은 거기에는 성취지향성이 있어요. 성취하려고 하는. 성취를 계속 내가 이거 하겠다. 어떤 목수가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어서 망치가 있고 어디다 쓰고. 좋은 집을 만들려면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알아. 그래서 몇 번 두들겼어. 내가 이거 이 집을 지으려고. 네. 그런데 몇 번 두들기다 보니까 힘들어. 아, 그럼 그러면 포기하시네요? 그냥 포기해 준다. 근데 목적 지향이 있으면 그렇지. 목적이 성취지향성이. 성취지향. 예. 거기다 갖다 성취지향. 계속 들 때까지 때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힘드니까 아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 인류에 많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노력도 타고나는 거네요. 네. 거기서 대인 영향력이라는 게 목적지향적 영양군에 있는데 대인 영향력이라는 것은 내 의도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에요. 인간관계도 좋고 네. 인간관계만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내가 지향하는데 사람들이 내 의도에 따라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 그게 정치인에게는 결정적이죠. 그렇죠. 협력해야지. 내가 뭐 아무리 혼자서. 그렇죠. 사실은 학자들에게도 그게 필요하긴 한데 네네. 정치인보다는 훨씬 더 적게 필요하죠. 정치인들이 훨씬 필요하겠죠. 훨씬 필요하죠. 정치인들은.